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7일입니다.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 사건이 전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한국이 희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화를 낼 때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부하들 아무리 잡아봤자 그거 핵심을 빗나가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두 책임자는 김정은과 그리고 김정은 부하 노릇을 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문재인을 잡으라고 하니까 무슨 몽둥이로 잡는다든지 폭언으로 잡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사실과 법에 의해서 문재인의 반역적 행동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우선 용어 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줄이면은 월북 조작 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에 하나 더 넣으면은 문재인의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더 줄이면은 문재인의 월북 조작 사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짧아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신념은 뭐냐? 문재인의 행동 기준은 뭐였느냐?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일성 세력. 김일성 세력이라고 하면은 김정일, 김정은, 북한노동당, 북한군, 정북 세력을 합쳐서 김일성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 세력의 우호적이고 반김일성 세력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반김일성 세력은 대한민국, 일본, 미국, 국군, 미군, 보수 세력, 조선일보 등등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세력의 우호적이고 반김일성 세력의 적대적이었다. 이적 반역이라는 뜻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미군을 주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 자위대를 주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주적으로 봐야 됩니까? 주적이 없는 군대는 그냥 노무 집단입니다. 노무자 집단입니다. 패거리입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재인의 행동 기준. 김일성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김일성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여기에 사람들을 대입시켜 볼까요? 김일성 세력을 싫어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김일성 세력을 좋아하는 임종석류의 운동권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법칙입니다. 세 번째, 김일성 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김일성 세력에 굴종하는 이들을 중용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번째, 김일성 세력을 한반도의 정통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취급했다. 그리하여 조국의 생일까지 지웠다. 이거는 민족사적 반역행위입니다. 이건 폐륜입니다. 폐륜, 족보를 바꾸려는 자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헌법 제66조에 따라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은 뭐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 정통성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반역 민족사의 이단 세력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고 김일성이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그 국가의 계속성을 단절시킨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정부 수립일이죠. 그날이. 그런데 그날을 정부 수립일로 기리지도 않고 그냥 해방기념일로만 기립니다. 아니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서섭니까? 해방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건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피동적이고 하나는 뭡니까? 능동적이었다는 거죠. 해방된 게 더 중요합니까? 건국한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건국한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 민족사의 최초의 국민국가를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우고 침을 뱉은 자가 문재인이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김정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전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월북으로 몰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문재인의 행동 기준.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국군, 정보기관, 보수 언론, 우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하여 심하였다. 즉 문재인이라는 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는 사람을 보면은 화가 치미는 모양입니다. 이 자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감옥에 보냅니까? 국정원장 4사람, 원세훈, 그리고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4 국정원장이 다 감옥에 가서 그중에 2사람은 나왔습니다만은 형기를 다 채우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넣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풀어주지도 않고 청와대를 나온 자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나이가 80대 아닙니까? 여러분 80대에 감옥 생활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문재인도 80대 됐을 때 감옥 생활 한번 해보면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세계가 규탄하는 김일성 세력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거나 이를 오히려 비호했다. 7번째,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익이 충돌을 할 때는 대체로 김일성 세력 편을 들었다. 그렇죠.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보면은 가해자 김정은과 피해자 국민 사이에서 문재인 누구 편 들었습니까? 김정은 편 들었잖아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쓰고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악몽에서 깨어나려면은 이번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40%가 된다는 이 대한민국, 이게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속은 40%의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의 정책, 문재인의 반역적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행동 기준 8번째. 문재인의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은 김일성의 이해관계이다. 김일성 세력에 불리한 정책은 뭉개고 유리한 것들은 골라서 실시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의 대결에서 김일성 편이었다. 그런데 이자의 이 정체성이 이번 이 사건 하나로 간단하게 폭로되게 생겼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줄여서 월북 조작 사건. 문재인의 월북 조작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면은 대한민국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흥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민주당에 전화하고 국민의힘에 전화하고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감사합니다.